네, 안녕하세요. 디오 임플란트 김원준입니다. 오늘은 3셉사의 구강 스캐너인 트리오스의 기본 사용과 주문서별 처방지시 생성 및 스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리오스는 크게 터치가 되는 터치 디스플레이 패널과 환자분 구강내를 스캔하실 수 있는 스캐너 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 하단에 툭 튀어나와 있는 버튼을 약 1초간 눌러주시면 트리오스는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잠시 뒤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을 보시게 되면 나사 4개로 연결되어 있는 패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패널의 오른쪽 하단에는 트리오스를 가동하실 수 있는 동글이라고 하는 라이센스 키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오스 켰을 때 라이센스가 만료된다거나 인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 나사 4개를 풀어 주셔가지고 동글을 다시 체결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편에 보시면은 무선 랜 카드가 하나 달려 있는데요. 트리오스는 사용하실 때 스캔까지는 인터넷이 필요가 없지만 전송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원격 도움을 받으실 때는 인터넷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랜 카드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병원에서 쓰시는 와이파이 신호 좋은 걸로 잡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편에 보시면은 블루투스 수신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터치 안 쓰시고 무선 키보드나 마우스 연결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하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오스는 전원 코드 선 하나로 간단하게 구동이 가능하신데요. 대신에 내장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신다거나 사용 중에 선이 뽑히게 되면은 전원이 즉시 종료되게 됩니다. 강제 종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전원 코드가 뽑히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오스를 사용하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전원이 안 들어온다라고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트리오스 전원 코드 내부로 비정상적인 전류가 들어왔을 때 트리오스 내부에 들어오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퓨즈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퓨즈가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퓨즈를 교체해 주시면 되는데 퓨즈를 교체하는 방법은 여기 전원 콘센트 밑에 보시면 퓨즈 박스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양쪽 손톱으로 잡아 당겨 주시면은 퓨즈 박스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퓨즈 박스에 있는 퓨즈를 두 개 세트로 같이 교체를 해주신 이후에 다시 연결해 주시면은 트리오스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USB 포트가 하나 빠져 있고요. USB 포트는 이것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트리오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환자분의 스캔이 여기 내부에 있는 C 드라이브에 쌓이게 됩니다. C 드라이브의 용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홀더를 보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외장 하드 연결하셔가지고 백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랜 포트도 하나 나와 있고요. 랜 포트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선 랜 카드가 달려 있어서 와이파이 잡아서 사용이 가능하시지만 병원 내 환경 상황이 와이파이를 쓰실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신다거나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서 전송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상담실이라든지 있는 PC에 본체에서 랜선 뽑으셔가지고 장비에 꽂아주시면은 안정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스토퍼가 하나 달려 있고요. 스토퍼의 기능은 뭐냐면 트리오스는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 시에는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시지만 사용 시에 누가 지나가다가 장비를 툭 친다거나 아니면은 경사진 바닥이 있어서 장비가 미끌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토퍼를 사용하실 때는 내려주시고 사용하시면은 따로 장비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항상 이 스토퍼를 내려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이동하실 때만 올려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비 외관은 이 정도 설명드리고 트리오스 전원 켜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이 켜지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자 선택이라는 항목이 뜨게 됩니다. 이 사용자 선택을 해당 치과 이름으로 개설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 눌러주시면은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접속하시고 나면 환자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될 거고요. 이게 기본 홈 화면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 집 모양 버튼 보이시죠? 집 모양 버튼이 다른 작업을 하시다가 홈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버튼이고요. 다른 작업 중에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든 작업이 저장된 후에 홈으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의 홈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편에 보시면은 처방 지시, 그리고 스캔,
분석, 전송 단계로 워크플로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환자분 오셔가지고 스캔하셔서 전송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환자부터 닫기까지 7가지 버튼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간단하게 이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워크플로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칸에서는 저희가 병원에서 쓰시는 전자 차트 쓰시는 것처럼 이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시는 데 대해서 차트를 정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환자 추가 항목을 눌러가지고 해당 처음 오신 환자분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환자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 추가 칸을 누르게 되면은 환자 아이디부터 참고까지 5가지 항목이 뜨게 되고요. 환자 아이디에는 보통 병원에서 쓰시는 차트 번호 많이 기입하시는데 따로 병원 내에서 쓰시는 전자 차트랑은 호환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통 환자분을 구분하시는 정도로만 참고용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름과 성으로 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해외에서 온 장비다 보니까 이름과 성을 구분해서 쓰도록 나누어져 있는데 기공소로 파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작성하신 성란에 기입하신 파일명으로 파일이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공란으로 두시고 성란에다가 풀네임, 환자분 풀네임을 적어주신 다음에 환자분 풀네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치과 이름까지 적어주시면은 기공소에서 헤매지 않고 바로 환자분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년월일에도 환자분 오신 생년월일까지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에는 따로 저희 차트 작성하실 때 환자분 특이사항 적어주시는 것처럼 여기도 환자분 특이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차트 환자 추가 칸 보시면은 환자 아이디부터 참고까지 별표가 없는데 성란에만 별표 표시가 있어요. 요거는 뭐 다른 별표 표시가 없는 칸은 공란으로 있어도 환자가 등록이 될 수 있지만 성란에는 필수 기입 사항입니다. 여기 별표 표시가 앞으로 나오는 거는 항상 필수로 기입을 해 주셔야 되고 기입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입력이 다 되고 나면은 확인 버튼 눌러서 환자분이 등록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이 여러 명이 누적이 되게 되면 여기 목록칸에 환자분이 뜨세요. 그러면 다음 환자분의 테스트라는 환자분이 다시 오셨을 때는 따로 환자분 등록 없이 그대로 쓰실 수가 있는 항목입니다. 네, 그리고 달력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칸이랑 달력칸은 전자차트 작성하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인데 환자칸에서는 환자분을 먼저 생성하신 이후에 전자차트를 생성하시는 거고요. 달력칸에는 차트를 먼저 생성하신 다음에 환자를 등록하시는 공간인데 달력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병원의 오픈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는 빨간색 라인은 현재 시간을 뜻하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리오스는 따로 병원 내에서 사용하시는 전자차트랑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스캔하신 시간이랑 차트 관리하시는 시간이랑 전혀 무관하세요. 그래서 차트 생성하실 때는 이쪽에서 빈 공간 아무 때나 선택해 주시거나 플러스 버튼 눌러 주시면은 처방 지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처방 지시가 생성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연구소를 선택하고 환자 등록하고 치식을 선택해서 전송을 하실 수 있도록 처방 지시가 열리게 되고요. 처방 지시 작성하는 방법은 나중에 케이스 작성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케이스 항목을 보시면은 이 케이스는 저희가 꼭 환자를 검색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까 저희가 처방 지시 생성했던 케이스가 하나 떠 있고요. 이 기능은 보통 어떨 때 쓰시냐면 보통 치과가 바빠가지고 환자분 스캔만 먼저 해놓고 전송을 안 하시고 까먹고 퇴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퇴근하시기 전에 케이스 눌러주시고 미전송 항목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전송이 되지 않은 스캔만 되어 있는 항목이 주르륵 뜹니다. 그 해당 케이스 선택하셔가지고 전송해 주시고 퇴근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메시지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저희가 그 스캔이 전송되고 나면 기공소에서 이 환자분에 대한 데이터를 수락을 했다, 아니면 디자인을 시작했다, 디자인이 완료됐다, 이런 걸 실시간으로 메일을 보내주는 메시지 항목이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느려가지고 실제로 디자인이 다 됐더라도 여기선 아직 수락됐다 라고 뜰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항목은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시고 전화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성 항목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은 일반 컴퓨터 환경 설정하시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일반에서 보시면은 요거 트리오스의 소프트웨어 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라이센스 동글 만료 기간 또는 여기 스캐너의 시리얼 번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항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항목에서는 일반 컴퓨터 환경 설정하시는 것처럼 뭐 탐색기를 연다거나 아니면 제어판을 열어서 뭐 컴퓨터적인 내부적인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따로 보실 거는 나중에 사용하시다 보면은 터치감이 제대로 내가 어디를 터치하고 있는지 인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성에 시스템 들어오셔가지고 스크린 보정 열기 눌러주시면 여기 각 화면에 검은색 표시가 있거든요. 요거를 터치를 해주시면 스크린 보정이 되면서 터치감이 조금 더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운드 항목 한번 보겠습니다. 사운드는 나중에 스캔하실 때 보면은 이런 소리가 나실 거예요. 요거는 스캔이 잘 되고 있으면 나는 소리인데요. 따로 스캔 소리를 따로 바꾸신다거나 하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사운드 볼륨은 너무 크다 싶으시면 줄이실 수는 있는데 완전 끄고 사용하는 것은 별로 추천 안 드리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은 이 화면을 보고 촬영하시는 것보다 한 잡은 구강 내를 보고 촬영하시는 시간이 더 길어지실 건데 이 사운드가 없어져 버리면은 잘 촬영이 되고 있는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운드는 줄여는 주실 수 있는데 완전히 끄고 사용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작업자 항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업자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로그인 할 때 보셨던 인재 양성원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따로 보통 치과 이름 하나로 개설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보철과 원장님 따로 계시고 교정과 원장님 따로 계셔가지고 환자를 구분해서 쓰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새로 추가 눌러주셔가지고 원장님 한 분 더 추가해 주시면 환자분 구분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 항목 보시면은 연결 항목에서는 저희 와이파이 항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트리오스 무선 랜카드 달려 있어 가지고 와이파이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와이파이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옆에 지구본 모양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요거는 와이파이도 잘 연결되어 있고 신호도 괜찮은 항목이라는 뜻이고요. 네, 만약에 이 동그라미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와이파이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신호가 약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송이 안 된다거나 원격이 지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예 항목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항목 밑에 눌러 주셔가지고 신호 괜찮으신 와이파이 연결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소 연결 항목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소는 저희가 그 트리오스 설치해 드릴 때 뭐 치과 이름으로 계정 하나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공소, 나는 여기 기공소랑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센터로 전화 한번 주시면은 저희가 원하시는 기공소 이렇게 연결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기공소 연결하실 때 있으시면 센터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방 지시 항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 지시는 아까 저희 달력칸에서 처방 지시 생성했을 때 치아 넘버링 시스템이라든지 쉐이드 시스템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달력 업무 시작 시간과 업무 종료 시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치아 넘버링 시스템은 저희 설치해 드릴 때 보통 많이 쓰시는 FDI 시스템으로 설치를 해 드리고 있고 다른 걸 쓰고 싶으시면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쉐이드 시스템도 세 가지 항목 중에 원하시는 쉐이드 시스템을 선택해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캔 항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에서는 저희가 확인할 게 3D 보정 스캐너와 색상 보정 스캐너입니다. 스캐너는 사용하시다 보면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여기 보정이 촬영하다 보면 카메라 초점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오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정을 꼭 하라고 메시지를 띄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정을 안 해도 사용은 가능하시지만 그렇게 촬영을 하시게 되면 초점이 틀어진 상태에서 촬영이 되다 보니까 보철물이 안 맞는다거나 가이드가 왔는데 구강 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보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정을 하는 방법은 구성에서 스캔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3D 보정 스캐너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스캐너의 팁을 분리해 주시고 보정 팁을 꽂아달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네, 보정 팁을 보시면은 여기 각이 나와 있거든요. 그 각이랑 여기 스캐너에 보이는 렌즈의 각이랑 맞춰가지고 체결해 주신 다음에 거치 해주시고 보정 눌러주시면 자동 보정을 하게 되고요. 시간은 약 한 1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정을 해주시면 되고 보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셔도 되고 보통 당번을 정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먼저 오시는 분이 켜가지고 보정을 해주셔도 크게 무관합니다.
네, 보정이 완료되고 나면은 완료됐다고 메시지가 뜨고요. 다음을 눌러주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보정은 간단하게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색상 보정 스캐너라고 있어요. 색상 보정은 저희가 트리오스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거든요. 모노 타입과 컬러 타입으로 나오는데, 컬러 타입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쉐이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쉐이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색상 보정 스캐너도 마찬가지로 3D 보정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색상 보정하는 방법은 색상 보정 스캐너 클릭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설명이 뜹니다. 설명이 뜨면은 이번에는 팁을 꽂아 주신 상태에서 여기 이거 보정 탭이거든요. 보정 탭도 꽂아 주시고 색상 보정 키트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색상이 있는 A면과 색상이 없는 B면으로 나와져 있어요. 설명서 읽어보시면 A면 먼저 꽂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빼주시고 A면이 상단으로 가게 먼저 꽂아주신 이후에 거치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보정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정이 완료되고 나면은 뒤집어서 한번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B면을 넣어서 보정을 다시 한번 더 해줍니다. 보정이 완료되고 나면 마찬가지로 보정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다음 눌러주시고 닫아주시면 색상 보정도 끝나게 됩니다. 쉐이드 측정을 하실 수는 있는데 쉐이드가 요게 빛 반사라든지 아니면은 환경에 따라서 스캔하는 환경에 따라서 쉐이드가 원하시는 쉐이드랑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쉐이드를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쉐이드를 안 쓰실 때는 굳이 요거 쉐이드 활성화를 꺼주시게 되면은 쉐이드 보정은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캔 항목에서는 생각하실 때 3D 보정이랑 쉐이드 아까 보정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시지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메시지 항목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메시지는 전송이 되고 나면 수락을 했는지 디자인이 들어갔는지 디자인이 완료되었는지 메시지를 띄워준다라고 했는데요. 보통 그 시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메시지 삭제 기준을 하루에 읽지 않은 메시지도 삭제하도록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 항목에 대한 부분을 다 살펴봤고요. 도움말에 대한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희는 뭐 가장 필수적으로 많이 쓰는 항목 위주로 설명드릴 거고요. 보시면 사용하시다가 트리오스 환자분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도움말에 들어오시면은 온라인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 눌러주시고 예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팀뷰어 번호가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저희 쪽 콜센터로 전화 주신 이후에 요 번호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원격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끔씩 요 번호가 안 뜬다고 전화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안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에 와이파이 항목 들어가셔가지고 인터넷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모니터 세척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사용하실 때 글러브 끼시고 환자분 뭐 알코올이라든지 환자분 타액이 많이 묻은 상태에서 터치 패널 많이 건들게 되면 터치감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모니터 세척 눌러주시면은 해당 시간 동안 터치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마른 헝겊으로 화면을 닦아주시면은 타액 이런 게 닦이기 때문에 그 터치 기능이 좀 더 좋아지게 되고요. 따로 뭐 얘가 자동으로 세척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확인하시고 나면 도움말 항목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닫기 버튼 남았는데 저희가 일반 컴퓨터도 켜주실 때는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켜주시고 종료하실 때는 시스템 종료로 꺼주시는 것처럼 이것도 트리오스를 꺼주실 때는 닫기 버튼 눌러가지고 뭐 사용자를 변경하신다거나 재부팅 하신다거나 가동 중지가 가능하시고요. 끌 때는 항상 요 킬 때 버튼 눌러서 꺼주시면 강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항상 끌 때는 닫기 버튼 이용하셔가지고 가동 중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원이 꺼지면 밑에 초록색 불 꺼지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코드 뽑아야 정상적인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거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제 케이스별 처방 지시 생성 방법이랑 스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아까 달력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방 지시를 생성하실 때는 환자분 오신 시간이랑 상관없이 달력의 빈 공간을 선택해 주시면은 처방 지시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처방 지시 단계에서는 한 3가지 항목이 필수로 충족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연구소 변경이고요. 연구소는 기공소, 보내실 기공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기공소 찾으셔가지고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내가 여기 해당 기공소로 전송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환자 선택입니다. 아까 환자 선택을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아까 등록해놨던 환자가 목록에 뜨게 되고요. 만약에 해당 환자가 새로 처음 오신 분이라면 환자 추가해서 아까 등록하신 것처럼 등록하시면 되고, 이전에 한번 방문하셨던 분이라면 목록을 클릭을 해서 환자분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이 46번이 프랩되어 있는 치아고요. 치식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해당 치식을 보고 해당 치식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가 테두리가 표시가 되게 돼요. 그럼 해당 46번 치식에 대해서 유형을 클릭해 주시면 어떤 작업을 할지 뜨거든요. 거기서 뭐 크라운이라든지 인레이, 온레이, 임시 크라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크라운으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옆에 재료 선택하는 항목이 뜨게 되는데, 재료 위에 보시면 별표 항목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표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밑에 눌러보면은 이맥스부터 지르코니아까지 여기 재료가 많이 나오는데, 적합을 봐야 되는 재료, 뭐 골드라든지 PFM은 사용이 불가능하세요. 기본적으로 구강 스캐너는 모델 리스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적합을 봐야 되는 골드나 PFM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기공소에 3D 프린터가 있어가지고 모델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전화해서 골드나 PFM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통으로 깎아낼 수 있는 지르코니아로 선택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르코니아 선택해 주시고 옆에 보시면은 쉐이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쉐이드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쉐이드 선택하시고, 보통 근데 크라운 제작하실 때 쉐이드 테이킹을 한 가지로 안 보시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쉐이드 도구 열기라고 있어요. 쉐이드 도구 열기 열어주시면은 해당 치아에 대해서 구간을 나누신 다음에 색상 이름 버튼 누르시고 원하시는 쉐이드 찾으셔가지고 클릭해 주시고 찍어 주시고, 그리고 클릭해서 찍어 주시면 쉐이드 구분해서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텍스트 입력 눌러 주시면은 해당 포인트 찍어 주시면은 뭐 A2 뭐 이런 식으로 작성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쉐이드 테이킹까지 해주시고 OK 눌러주시면은 처방 지시에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기공센터로 넘어갔을 때 기공소에서 요거 항목 확인하시고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소 환자 치식까지 선택이 필수로 다 되고 나면 위에 항목에 체크 표시가 뜨게 되거든요. 이 체크 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마지막에 전송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는 항상 각 단계에 체크 표시가 떠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스캔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캔을 하기 전에 먼저 스캔 주의사항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캐너는 기본적으로 카메라이기 때문에 빛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 진료 보실 때는 헤드라이트 켜가지고 진료를 보시는데, 스캐너 촬영하실 때는 헤드라이트 끄고 촬영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 같은 경우에 원장님 프랩 스타일에 따라서 EQ 마진이나 서브 마진은 마진이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코드 작업이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 타액이나 아니면 블리딩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석션하고 드라이까지 잘 건조해 주신 다음에 촬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촬영하는 방법은 건 버튼이 있어요. 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촬영 시작,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정지가 되게 되어 있어요. 건을 꾹 누르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계속 클릭을 하게 되면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촬영하실 때는 원클릭, 종료하실 때도 원클릭으로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하는 방법은 싱글 크라운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속고 인풋 뜨는 범위랑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촬영하실 필요 없이 뭐 인접치 2~3개까지 더 나오게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촬영하는 방법은 매뉴얼 상에서는 스캐너 팁에 팁을 끝단을 10에서 12mm 정도 들어서 촬영을 하라고 하는데, 앞에 보이시는 플라스틱 끝단으로 치아를 긁으시면서 촬영하는 게 어디가 촬영되고 있는지 좀 더 감이 잘 오실 거고요. 촬영 방법은 교환면에서 시작해서 설측으로 들어갔다가 협축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버튼을 눌러가지고 밖에서 눌러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애니메이션 촬영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찍고 싶은 치아 위에 교환면에서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설축으로 들어갔다가 협축으로 돌아 나오는 방식으로 촬영을 할 거고요. 촬영 범위는 인접 치아 한두 개 정도까지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은 멀티터칭 방식이라서 이렇게 뭐 돌려서 회전하신다거나 확대, 축소 다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찍어 놓고 일단은 한번 돌려봅니다. 돌려보시고 표면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거 색상을 완전 다 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덜 찍힌 부분이나 안 나온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처음부터 찍으실 때 깔끔하게 찍으려고 하시는 것보다 지금처럼 프레임 촬영, 등섬등섬 먼저 찍어 놓고 필요한 부분에 추가 촬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촬영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촬영은 다시 찍혀야 될 부분으로 가셔가지고 추가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지알 디지털 같은 거 안 나온 부분도 추가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촬영해 주시면 되고, 요거 다 찍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요거는 다 찍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체크 표시가 안 떴어요. 요거 저희는 육안으로 봤을 때 요거 46번 치아가 프랩된 치아라서 작업할 치아라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컴퓨터기 때문에, 트리오스는 컴퓨터기 때문에 모든 좌표로 내가 작업할 치아를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치아 표시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작업할 치아를 클릭해 주시고 그거를 포인트를 찍어 주시면은 체크가 되면서 체크 표시가 뜨게 되고요. 체크 표시가 뜨면서 옆에 노란색 포인트가 생겼어요. 작업치, 인접치 주변에 촬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띄워주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분 추가 촬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촬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하악 촬영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상악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악 촬영하실 때는 보통 환자분이 어떻게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가에 따라서 촬영 방법이 다르거든요. 환자분이 만약에 180도 이상 누워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촬영을 해 주실 거고요. 네, 환자분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면 환자분 구강 상태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팁이 180도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팁을 180도로 돌려주신 이후에 촬영이 가능하고요. 촬영 방법은 똑같이 교환면에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링걸 쪽으로 들어갔다가 버컬 쪽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촬영을 하게 될 거고요.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환면, 그 다음에 설측, 그 다음에 버컬 쪽으로 촬영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대합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업할 치식이 없기 때문에 찍기만 다 찍어도 이렇게 체크 표시가 뜨게 돼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합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합 촬영하실 때 트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버컬 쪽을 촬영해 가지고 교합 자동 매칭을 시켜요. 근데 환자분이 다물고 계신 상태에서 팁이 들어가게 되면은 환자분 치아 팁을 건드려서 환자분 치열이 흔들리면서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찍어 주실 때는 항상 입 벌리신 상태에서 볼을 당겨서 위치를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실 때 촬영 범위는 버컬 쪽에서 6번 중간부터 한 4번 중간 정도까지 촬영을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환자분 구강 내에 바이트를 확인하시고 찍어주시면 되는데, 바이트 찍기 전에 보통 기공소에서는 요 모델리스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이트가 정확하지 않으면 보철물이 높이가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환자분 구강 내에 바이트지로 표시를 먼저 해놓고 버컬 찍어주시는 게 훨씬 정확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촬영 방법은 구강 내에서 이렇게 포지션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상하 치아의 중간 부분을 찍어 주실 거고, 버튼을 한번 눌러서 상하 치아의 중간 부분을 찍어 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멈춰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자동 매칭이 됐고 분석 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분석 단계에서 요 환자분이 정확하게 바이트를 물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간격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간격 버튼 눌러주시고 보기 전환 눌러주시면은 이 환자분이 바이트 어떻게 물었는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에 색상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2mm 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2mm 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색상이 조금씩 빨갛게 표시되면서 빨간색은 붙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도 0.03mm 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컨택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컨택 온리, 이 포인트가 실제로 환자분 닫고 있는 포인트거든요. 이 포인트가 구강 내에서 찍어놨던 바이트 포인트 위치와 비슷한지 확인하시고 기공소로 보내주셔야 정확한 바이트를 가져가시는 거고, 실제 구강 내에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치주인대 역할 때문에 이 초록색 포인트가 조금 더 범위가 넓게 나올 수 있을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전송을 해주시면 되고, 이 단계에서는 하나 작업을 더 할 거예요. 바이트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도구 눌러보시면은 사후 처리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스캔 찍었던 거 보면은 왼쪽 상단에 촬영 시간이랑 촬영 영상 장수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송하기 전에 한번 압축하는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도구 눌러주시고 사후 처리 눌러주시면 파일이 압축이 되게 됩니다. 파일 압축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전송 버튼 누르셔가지고 전송을 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처방 지시와 함께 같이 날아가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기공소에서 수락을 해서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싱글 크라운 같은 경우에 워크플로우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캔 단계에서 보실 수 있는 기능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캔을 다 찍었는데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방해 요소, 뭐 손가락이라든지 미러라든지 환자분 입술이라든지 이런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찍히는데, 네, 다 찍고 났을 때 실제 구강 내라면은 방해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트리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다듬기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지워주신다거나 이렇게 끊어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끊고 나면은 모든 패치 눌러주시고 나면은 주 데이터에 대한 부 데이터가 삭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끔씩 그 다듬기 눌러 놓으시고는 항상 이 바깥면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행 취소 눌러주시면은 복구가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 상태에서 완료 눌러버리게 되면 이 부분은 추가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움직일 때 다듬기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빈 공간을 눌러서 움직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쪽에 보시면은 고해상도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고해상도 기능은 뭐냐면 일반적인 저희 클래식 촬영은 저희 10mm 정도 깊이까지 촬영을 하고요. 고해상도 촬영은 19mm 정도 깊이까지 촬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곳에서 촬영을 하시면 되냐면 마진 같은 부위 잘 안 보이시는 부위에 고해상도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촬영하시면 되는데, 고해상도 촬영을 하는 방법은 먼저 다듬기로 마진을 조금 지워주시고요. 지워주신 다음에 완료 눌러주시고 고해상도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해상도는 일반 촬영보다 깊은 부위를 촬영하기 때문에 확대도 좀 더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캔 속도가 조금 느려져요. 그래서 일반 촬영하시는 것보다 움직임을 조금 천천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아주시고 고해상도 촬영할 때는 조금 천천히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마진 포인트가 찍히게 되고요. 찍은 포인트를 색상을 끄고 보면은 이 부분은 저희가 고해상도로 촬영을 많이 안 한 부분은 이렇게 마진이 선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해상도로 촬영한 부분은 마진이 조금 더 선명하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HD 사진이라고 있으세요. HD 사진은 말 그대로 사진 찍는 구강 폭토 기능이에요. 기공소에서 마진이나 지대치 형태를 사진으로 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HD 사진을 눌러놓고 찍고 싶은 부위에 가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한 번 더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캡처가 떠지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사진도 같이 날아가게 되는데, 보통 구강 포토 찍어주실 때 교환면에서 한 장, 버컬에서 한 장, 링걸에서 한 장에서 총 3장 정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지우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데이터가 전체가 삭제가 돼요.
그래서 가끔씩 다듬기 하려고 하셨는데 지우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다 지우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우기랑 다듬기 구별해서 쓰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도구에서 보면은 스캔 교환이라는 버튼이 있으세요. 만약에 하악 촬영을 해야 되는데 상악 촬영을 했다. 그러면 지우고 다시 촬영하는 게 아니라 도구에서 스캔 교환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상하 스캔이 바뀌어요. 그래서 환자분 구강 내에 또 스캔을 하는 것보다는 스캔 잘못하셨을 때는 도구에서 스캔 교환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하악 데이터 부분에 상악 데이터가 왔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스캔 교환해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하악 데이터가 돌아왔죠. 그 상태에서 네, 지하 표시를 다시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도구에서 다른 기능은 표면 잠금 기능이라고 있어요. 환자분 뭐 프랩 해놓고 보시면은 막 블리딩 있거나 타액이 막 너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찍어놨던 데이터에 추가적인 데이터가 입히지 않도록 잠금을 걸어 놓으실 수가 있는데, 먼저 빠르게 지대치 같은 부분 스캔을 해 놓으시고 표면 잠금 눌러주신 이후에 잠그고 싶은 부분의 붓 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잠궈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색상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파랗게 표시가 되는 부분은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입히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다 해주신 고 완료를 눌러주시면은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안 입혀져요. 그래서 스캔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보시면은 스캔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뭐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처방 지시를 하나 더 새로 생성을 해가지고 브릿지 주문 넣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릿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스캔을 따로 하진 않을 거고요. 주문 넣는 방법만 알려드릴 건데, 왜냐하면은 스캔하는 방법은 일반 싱글 크라운 스캔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인접치 하나, 두 개까지 추가적으로 촬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주문서 넣는 방법만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주문서 넣는 방법은 지대치가 될 치아부터 먼저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까 유형의 크라운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재료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폰틱이 될 부분은 일단 선택을 해제해 주신 다음에 따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형에서 폰틱으로 바꿔주시면은 양옆에 지대치를 가진 가운데 폰틱이 있는 3번 브릿지가 주문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인접치 두 개를 같이 활성화시켜 주신 다음에 브릿지 유형을 커넥터로 연결해 주시면은 브릿지가 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폰틱이 두 개인 경우다라고 하면 먼저 지대치가 될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다 해제해 주신 다음에 폰틱이 될 부분 두 개 선택해서 폰틱으로 바꿔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다 클릭을 해서 브릿지로 연결해 주시면은 이렇게 브릿지 주문이 되게 되겠습니다. 브릿지 케이스까지 작성 방법 알려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커스텀 제작 방법 주문서 알려드릴 거예요. 처방 지시 하나 생성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환자 등록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을 보면 환자분 26번에 커스텀 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26번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주문을 넣을 건데, 임플란트 주문 넣기 전에 원래 기본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실 때는 임플란트 좌표를 옮기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코핑이라는 걸 이용을 하셨어요. 근데 디지털 방식에서는 임플란트 좌표를 옮길 때 스캔바디라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캔바디 이렇게 체결을 하고 계시고, 스캔바디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좌표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디오에서 사용하는 H 스캔바디라고 있어요. H 스캔바디는 힐링 플러스 스캔바디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픽스처를 식립하시고 힐링용으로 H 스캔바디를 체결하고 가신다면은 따로 치은 내면을 스캔하거나 하는 작업 없이 그대로 스캔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버트먼트 주문을 먼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버트먼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조업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연결이라든지 재료 이런 식으로 픽스처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칸은 제 다 별표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으면 안 되고, 대신에 해당 실제 식립된 픽스처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입력만 되어 있으시면 되고,
대신에 여기 일반 옆에 보시면 세부 정보에 어떤 스캔 바디를 사용하셨는지 선택을 꼭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를 확인하시고 기공소에서 요 스캔 바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매칭해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커스텀 주문을 하실 때는 여기 픽스처 정보 기입만 되어 있으면 되고 세부 정보에 꼭 H 스캔 바디라든지 일반 스캔 바디 번호를 기입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커스텀 주문을 넣게 되면은 항상 여기 출연 프로파일이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요거는 이멀전시 프로파일이라고 하죠. 힐링 체결하고 가시면은 치은 내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촬영해 주시는 단계인데, 보통 저희가 픽스처 식립을 하고 가셨다가 일반 힐링을 끼고 가셨으면 스캔바디를 체결했을 때 스캔바디 외면이랑 이멀전시 프로파일 형태가 달라요. 그렇게 되면은 커프 디자인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 프로파일을 촬영해서 잇몸 내면을 한번 찍어주는 작업을 하실 거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픽처 식립하시고 H 스캔 바디를 끼고 가셨다라고 하면 당연히 H 스캔 바디 외형 형태대로 이멀전시 프로파일이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출연 프로파일을 끄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은 일반 끼고 계시는 H 스캔 바디를 그냥 지대치라고 생각하시고 찍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까 처음처럼 환자분이 일반 힐링을 끼고 가셨다가 커스텀 제작을 위해서 병원에서 촬영하는 날 H 스캔 바디를 끼셨다라고 하면 출연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셔가지고 치은 내면을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출연 프로파일 작업하는 과정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기 넘어가 보시면은 아까랑 다르게 스캔이 4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합치 하부는 그냥 먼저 찍어 주시고요. 하부는 대합치니까 먼저 한번 찍겠습니다. 네, 이렇게 찍어만 주시면은 체크 표시가 뜨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대합치 촬영하실 때 이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끼고 가셨던 힐링을 제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힐링을 제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프로파일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프로파일을 촬영을 해줍니다. 촬영 방법은 똑같이 교환면에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설축으로 들어갔다가 버커를 타고 나오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치은 내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깔끔하게 촬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치아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안 나온 부분 조금만 더 촬영할게요. 촬영을 해주시고 치아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은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파란색 포인트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 파란색 포인트는 지워지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완료 눌러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그 부분이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저희 H 스캔 바디 체결하고 다시 찍어주시는 부분이라서 H 스캔 바디를 다시 체결하고 찍어주세요. H 스캔 바디를 다시 체결을 해주신 다음에 스캔 바디 촬영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촬영은 전체적으로 다시 하시는 게 아니라 스캔 바디 있는 부분만 다시 촬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촬영하고 싶은 부위에 자연치 부분으로 가서 상을 먼저 잡고 H 스캔 바디를 추가적으로 촬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촬영을 하실 때 모든 부분이 깔끔하게 나올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라이브러리 매칭을 할 때 모자를 덮어 씌우는 형태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은 보셨을 때 교환면 전체랑 4면 중에 2면 이상 깔끔하게 나와주시면은 이 데이터는 깔끔하게 촬영이 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바디 체결하실 때 주의사항은 최소 2에서 3mm 정도는 노출이 되게 찍어주셔야 기공소에서 라이브러리를 매칭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낮은 거를 쓰시게 되면은 스캔바디 다시 체결하셔가지고 2에서 3mm 정도 노출이 되게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교합은 확인하신 이후에 아까 버컬 사이드에서 촬영을 진행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컬 사이드에서 촬영해 주신 이후에 바이트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분석 단계 들어가서 환자분 잘 무셨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사후 처리하셔가지고 전송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디오 나비 케이스 촬영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지금까지 싱글 크라운이라든지 브릿지 또는 커스텀 케이스 작업할 때는 저희가 편측으로 촬영을 했어요. 근데 디오 나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T 데이터랑 스캔 데이터랑 정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풀 아치로 촬영을 해주시게 될 건데, 주문서 작성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문서 작성하실 때는 아까는 연구소가 기공소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연구소가 디오 나비 센터로 되어야 되겠죠. 디오 나비 센터로 주문을 넣어주시고 환자 마찬가지로 해당 환자분 클릭하셔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되고,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이 저기 30번대 5번부터 7번까지 발치가 되어 있으신 케이스고, 가정을 35번, 37번의 홀을 뚫는다라고 하면 5번, 35번, 37번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임플란트 계획으로 들어갈 거예요. 임플란트 계획으로 들어가서 시술 계획에 임플란트 계획, 수술 가이드, 가이드까지 넣어주시면은 주문서는 작성이 완료가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스캔, 촬영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르게 요거는 전악 스캔이기 때문에 촬영은 교환면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교환면에서 촬영을 해서 전치부 같은 경우에 중첩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치부 촬영하실 때는 이렇게 설측 들어갔다가 순측 왔다가 설측 들어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촬영을 해주실 거예요. 지그재그로 촬영해 주시고 다시 교환면에서부터 쭉 들어갈 거고요. 프리핸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잇몸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 없어서 중첩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을 때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설측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데이터 수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컬 타고 이쪽으로 와서 전치부 촬영하실 때는 손의 각도가 안 나오실 수 있어요. 환자분 구강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한쪽에 1번 정도까지 촬영을 해주시고 스캔을 멈춰 주신 다음에 반대쪽에 가셔가지고 교환면에서 다시 스캔을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환면에 다시 올라가서 스캔을 1번까지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촬영해 주시면 되고, 나비 케이스 같은 경우에 시술하시는 부위가 치은 밑에 하방으로, 마진 하방으로 한 2mm 정도까지는 나와 있어야 가이드가 안정적으로 장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더 찍으실 수 있는 만큼 조금 많이 찍어 주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데이터를 형성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저희가 어디 치아를 작업할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체크 표시가 안 떴어요. 그래서 시술하실 부분을 35번 먼저 눌러서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7번 눌러서 찍어 주시면은 치아 표시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 다듬기 있으시면 다듬기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상악 같은 경우에도 풀로 다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악 촬영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디오 나비 케이스 같은 경우 대합치 촬영하는 방법, 촬영을 왜 하냐면 저희가 탑다운 방식으로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을. 그래서 크라운을 먼저 배열을 하고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잡기 때문에 대합치를 찍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대합치 찍으실 때도 교환면 먼저 찍고 링갈 쪽으로 들어갔다가 버컬 사이드로 넘어오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버컬 사이드는 한 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1번 정도까지만 촬영을 해주시고 반대편에서 데이터를 완성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작업 측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범위가 깔끔하게 나와주는 게 좋고요. 대합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버컬 사이드 쪽으로 교합을 확인할 때만 쓰기 때문에 여기 링걸 쪽이나 여기 안쪽에 디지털 메지알 쪽에 좀 안 나온 부분이 있더라도 굳이 추가 촬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환자분 더 힘들어 하시니까 범위 잘 확인하셔가지고 촬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교합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편측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버컬도 한쪽 면만 촬영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디오 나비 케이스 전악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뭐 1번 쪽, 2번 쪽 해가지고 2번 촬영을 하시게 되게 되어 있고요. 한쪽만 촬영하게 되면은 요게 매칭될 때 이렇게 살짝 떠서 매칭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두 면 다 스캔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 바이트 쪽 스캔해 주시고요. 완료가 되고 나면 멈춰 주신 이후에 2번 바이트, 네, 스캔 다 되고 나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거든요. 정렬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면은 반대쪽에서 2번 바이트 촬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2번 바이트도 촬영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까지 다 되고 나면은 전송을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 작업 측에 보철물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따로 마커라는 물질이 필요가 없어요. 마커라는 물질은 저희가 CT 불투과성인 플라스틱 정사각형 형태의 네모난 형태의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그거는 CT 찍었을 때 환자분이 보철물을 가지고 계시면 CT에 산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CT 데이터랑 스캔 데이터랑 정합을 할 때 여기 산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찢어져 있으면 동일한 포인트를 못 찾아가지고 매칭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보철물이 있는 위에다가 마커라는 물질을 올려가지고 촬영해 주는 걸 원하는데, 말씀드리는데, 요거가 따로 작업 측에 보철물이 없다라고 하면 마커 작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아까처럼 사후 처리해 가지고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환자분 구강 내에 마커가 있다라고 하면은 마커를 붙여 주셔야 돼요. 네, 마커를 붙이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마커는 작업 측에만 붙이게 되어 있고요. 마커를 붙이는 경우에는 작업 측에 보철물이 있으신 경우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설정을 전치부에 보철이 하나 있고 여기 46번에 보철이 하나 있다라는 가정하에 마커를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마커 위치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마커를 붙여서 마커 추가 촬영을 하실 때는 다듬기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마커를 실제로 올리실 부분을 다듬기로 교환면을 먼저 지워주시고요. 교환면을 지워주신 이후에 마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교환면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환자분 구강 내에서 실제 마커를 붙여주신 이후에 마커를 추가 촬영해 주시면 되는데, 마커 촬영할 때는 여기 스캔 끝단이 마커를 건드리게 되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띄워가지고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버튼을 눌러서 마커가 있는 부분을 추가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커를 깔끔하게 촬영을 해주시고요. 전치부에 있는 부분도 마커를 추가적으로 촬영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전치부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네, 이렇게 마커를 촬영해 주시면 되고, 전치부 같은 경우에 마커 붙이기가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버컬 쪽이나 여기 링걸 쪽으로 마커를 붙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게 되면 저희가 CT가 수평 산란이 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 마커가 안 보여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커는 절단, 교환면 위에 이렇게 붙여주셔야 마커로서의 기능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커를 왜 전화까지 다 촬영을 하고 다시 스캔 단계로 돌아와 가지고 마커를 촬영을 하냐면, 처음부터 마커를 붙여놓고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교합을 못 찍어요. 교합 상태가 이렇게 떠버리기 때문에 환자분은 교합 바이트를 찍을 수가 없어서 항상 교합까지 다 촬영을 해주시고 다시 스캔 단계로 돌아오셔가지고 마커를 찍어주셔야 교합 단계 가보시면은 마커가 이렇게 뻥 뚫려서 튀어나오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합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이 상태까지 스캔이 다 되고 나면은 환자분은 이 상태에서 오픈 바이트 상태로 CT 찍으러 가실 거고, 이 스캔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처리하셔가지고 전송해 주시면은 디오 나비 케이스는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싱글 크라운 케이스, 브릿지 케이스, 그리고 커스텀 케이스, 디오 나비 케이스까지 주문서 작성하고 스캔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저희 디오 콜센터 1599-3875번으로 전화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